네, 변호사 형사법 풀어볼게요. 변호사 시험은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형사법을 해가지고 같이 냅니다. 민사법도 마찬가지죠. 민법, 민소 같이 내듯이. 자, 1문 문제 구조를 좀 볼까요? 지금 1문 안에 지금 괄호 1번 되게 길죠? 한 페이지. 그다음 괄호 2번 1과 괄호 1과 관련하여 이렇게, 그다음 괄호 2와 관련하여 이렇게 문제가 나눠져 있죠. 실제적으로는 그냥 다른 문제네요. 그래서 60점, 1번 괄호 1번 60점, 괄호 2번 이렇게 하면 25점이니까 40점, 60점 40점 해서 제1문이 100점이네요. 그다음 제2문, 2문도 괄호 1번, 괄호 2번 1에서 2에서 이거 문제가 막 섞여 있나 봐요. 이렇게 15점, 10점, 10점, 35점, 45점, 55점, 2문 100점, 1문 100점, 2문 100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1문에 괄호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1번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죠. 문제 좀 먼저 볼까요? 갑을병의 죄책을 논하시오. 3명 나오네요. 뭐 또 이제 합동범의 특수 뭐 합동범의 그 공동정범 그거 묻는 문제겠죠. 네, 갑을병의 죄책을 논하시오. 3명 45점이네요. 1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갑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의 적법성과 가능한 체포의 방법을 논하시오. 갑이 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경찰관이 갑의 옷자락을 붙잡았나봐요. 뭐 음주 단속일 수도 있고 불신 검문일 수도 있고 뭐 도망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경찰관이 이 갑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 이렇게 해서 일단 괄호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을명이 금값 상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을은 외삼촌 A의 집 친족상 도래, 외삼촌 따로 거주하는 친족이면 상대적 친고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죠. 외삼촌 A의 집 안에 금고에 금괴가 있는데 A가 출장 중이라 집이 비어 있으니 금괴를 훔쳐 나누어 갖자. 빈집에 들어가서 금괴를 갖고 오자. 외삼촌 거를 제안을 했고 갑병이 동의를 했답니다. 을은 비밀번호랑 위치 이런 것 등을 해서 계획을 짰어요. 자, 주관적 공모의 의사로 공모를 했죠. 네,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기능적 행위집에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실행 행위를 같이 하면 이제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하겠죠. 자, 범행 당일 10시경 오전 10시입니다. 범행 계획대로 주간이죠. 그럼 야주절은 아니고 주간 주거 침입과 절도 행위가 이제 결합이 되겠죠. 을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남아 있었고 갑과 병은 A의 집으로 갔답니다. 을은 여기 현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오피스텔에 남아 있었죠. 이렇게 다른 현장에 있었어도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판례 그랬죠. 왜냐면 이 밖에서 조종한 수개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조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형사상 그런 처벌을 해야 되는 그거에 어긋난다고 그랬죠. 공정성이 어긋나죠.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 같이 있었어도 그 범죄 실행에 협조한 그런 것들 관계를 봐서 종범이나 방조 정도로 성립할 수도 있다고 또 했습니다. 판례에서. 병이 A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고요. 망을 봤답니다. 뭐 망을 봐도 상관없죠. 어차피 합동 범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3명이 공모를 했을 때는 2명 이상이 실행행위에 옮겨야 합동 범위 성립하고 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 2명 이상이 실행한 경우에는 나머지 1명은 그 장소에 있지 않았어도 그 합동범의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고 했죠. 아마 그 판례가 메인으로 나온 문제일 겁니다. 들어가서 금고를 찾아 열었대요. 하지만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요. 금괴가 없었어요. 금괴를 계속 찾던 중, 자, 여기서 이게 야간이었으면 야주절이죠. 야간 주거침입 절도, 야주절이 하나의 법조문으로 되어 있죠. 야주절의 경우에는 이 착수의 행위를 침입한 때로 봅니다. 침입한 때 이미 착수가 된 거예요. 근데 주간일 경우에는 이렇게 침입한 것만으로는 이거는 주거 침입에만 해당하고 그 안에서 물건을 찾는 물색행위가 들어갔을 때 그때 절도에 대한 그 착수가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차이가 있죠. 판례 지금 쓸 게 막 무궁무진하죠? 엄청나게 많죠?
출장이 연기되어 마침 집 안에 침실에 있던 A에게 발각이 되자 붙잡으려는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준강도 집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병은 망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갑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이 금고안에 금괴가 없다는 답을 듣고 그냥 떠났대요. 이미 현장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그 합동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같은 그 공범의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죠. 근데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피신했다고 해도, 자기 혼자만 손을 뗐다고 해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판례 또 적어줘야 되고요. 판례 엄청 많네요.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좀 써야 될 판례들이, 논점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A는 집에 침입한 절도범이 날 때리고 도주했는데 맞아서 코에 피가 난다. 상해를 입었다는 뜻이겠죠. 코에 피가 난대요. 절도범은 30대 초반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답니다.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탐문하던 중 A의 집으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에서 인상 차이가 흡사한 갑을 발견하고 검문을 위해 정지를 요구했답니다. 갑은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대요. 그래서 추격해서 여기서 나오네요. 갑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지금 이거의 행위가 그 적법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래 갑이 바닥에 넘어졌답니다. 갑의 손과 손매 부분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준현행범 212조였나요? 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211조조 형사소송법 행적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부신 검문 질문할 수 있죠. 흉기를 소지했는지 조사할 수 있고요.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인가? 갑이 다시 도주하려고 하자 얘 왜 자꾸 이렇게 도주를 하려고 그래. 뭐 말을 못 하겠네. 자꾸 도망가죠. 자꾸 지금 무시하고 도주하고 붙잡혀서도 도주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임하고 미란다 고지하고 갑을 체포했답니다. 금괴는 이미 오래전에 처분한 터라 없었죠. 그러니까 절도를 할 수가 없었죠. 불능미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A의 폭행으로 인해서 비강 출혈상을 입었답니다. 전치 2주. 자, 그러면 이제 상해를 입었으니까 강도 상해가 되겠죠. 강도 치상 혹은 강도 상해. 치상은 상해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했고요. A는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 조카에게 외삼촌이라고 그랬죠. 조카의 처벌을 원한다.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 도에 적용되는. 그렇기 때문에 328조 이렇게 해서 을 처벌되고요. 공범도 당연히 처벌되고요. 경찰관은 이를 진술조서에 기재하였답니다. 자, 1번 끝났죠. 자, 다시 한번 갑을병의 죄책. 경찰관이 갑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의 적법성, 가능한 체포의 방법. 일단 이게 지금 갑을병 각자 15점씩 최소한, 그 다음에 이거 15점. 경찰관부터 얘기해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일단 신고를 받았죠. 신고를 받고 해서 지금 그 범죄자를 찾고 있던 탐문 중에 인상착의가 흡사하대요. 지금 이런 신고를 받고 그다음 인상착의 흡사, 그러면 어떤 그런 개연성이 있죠. 납득할 만한. 그래서 검문을 위해서 정지를 요구했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부신검문.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흉기를 소지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자. 추격해서 갑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상식선에서. 네.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떤 개연성이 있죠. 지금 신고를 받은 상태이고 더욱더나 인상차이가 흡사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불법이라고 보진 않겠습니다. 경찰관 행위에 대해서 이게 뭐 부적법하다 이렇게 보진 않을게요. 적법한 것 같고요. 갑이 바닥에 넘어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손과 손매 부분에 피가 묻어 있죠. 이런 거는 지금 형사소송법 211조 준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준현행범인에 지금 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문하고 조문 적시해주고 내용 적어주고 질문만 하려고 한 건데 또 도주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체포 이유하고 이렇게 하고 체포한 거는 저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현행범인 여기 손과 소매에 피가 묻어 있었으니까 합리적인 지금 인상착의 흡사하고 신고를 이미 받은 상황이고 합리적인 지금 개연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절도범이 날 때리고 도주했는데 코에 피가 난다. 강도상해, 강도치상 이런 혐의는 당연히 3년 이상의 중범죄이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체포의 그런 준현행범인 체포가 인정되죠. 긴급 체포로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거 영장을 받아올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자꾸 도주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인적 상황도 모르고 그냥 지금 인상착의만 지금 비슷한 사람을 발견한 것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도망을 가버리면 잡는 게 요원해지죠. 이 사람의 주소도 모르고 인적 상황도 몰라요.
신분증이라도 제공을 받은 다음에